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의 연고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김남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책은 조정래의 장편소설 정글만리입니다. 이 정글만리는 1편과 2편 3편의 장편소설로서 여러분이 한번 읽기 시작하면 손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재밌고 유익한 책입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책이고요. 돈과 비즈니스를 다룬 소설로서 조정래 작가님은 중국을 8번 현지 답사를 하면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자, 조정래 작가는 한국의 100년 역사와 시대를 꿰뚫는 대하소설인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으로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의 문학거장입니다. 정글만리는 중국을 배경으로 한 대서사적 작품으로 현대사회의 복잡한 구조를 글로벌화해서 경제적 패권 다툼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 그리고 이에 직면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책의 주제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글만리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 생존 경쟁, 그리고 문화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과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을 중국 사회의 변화를 통해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학생들에게 추천해야만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글로벌 마인드셋 형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글만리는 세계 최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발전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 질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 책을 통해 글로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와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경제와 사회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현대사회는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국제무역, 경제, 정치, 사회적 문제, 무역 등을 서로 어떻게 얽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를 통해 복잡한 글로벌 경제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미래를 더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윤리적 딜레마와 비즈니스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글만리는 경제적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윤리적 문제와 생존 경쟁의 현실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경제적 성공과 윤리적 가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고민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흥미로운 통찰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래에 대한 대비력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글만리는 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이 책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통찰력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책이 왜 쓰여져 있는지 목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과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중국이라는 경제 강국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적응해 나가는지를 탐구하면서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창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중국의 2000년에서 2010년대 초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다루고 있는 역사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중국 사람들의 비즈니스 문화와 습성, 가치관 같은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습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국은 생각보다 큰 나라였고 생각보다 더 빠른 성장을 했었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박의 큰 시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성공하려면 무조건 필요한 간시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간시에서 접대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문장이 중국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중국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이 돈을 신으로 모신 이념, 솔직담백하고 단순 명료하면서도 잔인무도하고 인정사정이 없을 정도로 돈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을 자기에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을 바탕으로 쓴 허구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인구 14억에 이르렀고 중국은 벌써 G2가 됐습니다. 자, 세계에서 예상했던 4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머지않아 중국이 G1이 되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한국과 중국, 일본은 삼국이 서로 국경을 맞대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면서 국제 무대를 배경 삼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엮은 이 책입니다. 자, 소설가 작가 펄벅이 1962년에 한 말입니다. 중국은 빛의 속도로 산업화하고 근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 작가의 투시력이 40년을 앞을 내다본 것입니다. 이렇게 벌써 40년을 앞당긴 중국은 세계의 G2-1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내 인생은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 문화에서 간시 없이는 그 어떤 길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보물섬을 찾아가는 지도였고,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요술방망이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열쇠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 소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사람들은 속 깊이가 3,000척 바닷속이요 수만리 구름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자, 일본은 세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끈기 있는 또는 고집이 있는 그런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교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커피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코카콜라 세계 사람들이 맥을 못 추더라도 차 문화로서 승부를 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덩 샤오핑이 30년 전에 기획개발을 해서 개발을 시작했고, 중국 땅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땅이 너무 넓은 데다 인구도 너무 많은데 자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땅이 우리 남한의 거의 90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실험을 했습니다. 자, 1차로 저 남쪽의 강동성 선전 경제 특구였고, 그 효과가 좋아 동쪽 해안 지역, 그러니까 상하이를 중심으로 남북 상하 도시들 2차 실험으로 해서 오늘날의 중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자, 중국 하면 3대 상징이 있는데요. 용, 빨강, 꽃, 모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또 중국의 문화를 볼 수 있는데, 빨간색은 악기를 몰아내고 애군을 막아주고 또 부귀 영화를 가져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없고 얼마나 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되는지 우리 상하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상하이는 세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땅. 자,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치사하고 파렴치한 그 아펜 전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역시 상하이입니다. 그래서 조계지라는 이름 아래 상하이는 그야말로 강간당하기 시작하였고요. 중국의 반식민지 역사의 개막이었습니다. 조계지 안에서 유럽 여러 나라들은 어떤 짓을 하든 중국 정부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씻을 수 없는 문화를 또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본격적인 침략이 감행되면서 중국의 반식민지 상태는 훨씬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조의 시대는 종말을 구했고 새로운 이름 아래 중국 역시 일본의 힘을 막아낼 만큼 튼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패망과 함께 내전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중국 문화들을 역사와 문화 또한 경제를 통해서 이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양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또 시사성을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글만리에서 보여주는 이 시사성은 정글만리는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 질서와 중국의 급부상이라는 현대적 이슈를 다루고 있어 매우 시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의 거대한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민하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경쟁하고 협력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학생들에게 경제적 성공과 윤리적 가치를 이해하게 하며 그것들이 글로벌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냉정하고 경쟁은 끝이 없다라는 메시지는 특히 대학생들의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성장의 기회를 찾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했던 대우그룹 전 회장인 김우중의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귀중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릴레이의 다음 주자로 중남미 지역원의 구경모 교수님을 추천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